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낫책 218쪽입니다. 나만의 낱말 사전 만들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낱말들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봅시다 그랬거든요. 사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찾아봤던 것, 국어사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전, 그리고 백과사전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속담사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전도 있거든요. 유의어 사전. 이 유의어라는 거는요. 비슷한 말을 말해요. 비슷한 말들이 뭐가 있을까?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온 사전이겠죠.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토박이 말 사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토박이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 고유의 말을 말합니다. 외래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이니까요. 우리말로만 이루어진 말들. 그런 말들이겠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사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전을 만들고 싶나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학교 꽃밭 식물사전. 오, 이런 거 괜찮겠네요. 그러면 식물사전이 있으니까 동물사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요. 이야기 주인공 사전 이런 것도 있대요. 와, 여러분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계절별 놀이 사전. 아, 나는 놀이를 좋아해. 그러면은 계절별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쫙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토박이 말 사전.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 사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아니면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들, 이러한 문화재 사전이나 인물 사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사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 사전. 이것도 괜찮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사전을 만들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219쪽 넘어가 볼게요. 219쪽입니다. 나만의 낱말 사전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랬거든요. 먼저 사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사전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을 낱말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실을 낱말의 차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낱말의 뜻을 찾아 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내가 만약에 동물 사전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동물을 실을지 여러분들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속담 사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속담을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속담을 추려가지고 실으면 좋을지 사전에 실을 낱말 정하는 것들 꽤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과정은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어떠한 사전을 만들고 싶은지, 어떠한 낱말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여기 볼게요. 219쪽입니다. 나만의 낱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네. 어떤 사전을 만들 건지 여기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낱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여기에다가 선정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차례도 한번 정해보고요. 낱말의 뜻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 활동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해보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 어떤 낱말 사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선생님은요, 토박이말 사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여러 가지 낱말을 검색을 통해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낱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토박이 말인데요. 시나브로라는 낱말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말이었고요. 안다미로라는 낱말은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넘치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나들이는요. 서로 너니 나니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고요. 자몽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곤비인비라는 낱말도 있었는데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어떠한 순서로 이 낱말들을 실어할까요? 네, 선생님은요, 국어사전에 낱말이 실리는 것과 같이 그 순서대로 한번 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사전을 처음 찾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 사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대로 순서를 정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은요, 어떤 순서로 그 낱말을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 테니까 먼저 기억에 나오는 곤비인비부터 첫 번째로 적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나오는 너나들이 두 번째로 적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시옷, 이응, 지읒이니까 딱 이 순서네요. 그쵸?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낱말 사전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220쪽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낱말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부침 1에서 3까지 낱말 사전 만들기 자료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서 낱말 사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부침 자료부터 한번 뜯어 볼까요? 네, 먼저 부침 1번 자료를 뜯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떼어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떼어낼 부분이 여기 이 부분 한번 떼어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쵸? 요 떼어낸 부분이 이 아래로 오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을 한번 접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 알죠? 책 만드는 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한번 접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미질하는 거 종이 접기 할 때 쭉 한번 접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생기죠. 그쵸? 그러면 책을 넘긴다면 이러한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계단처럼 이 부분이 마치 계단처럼 그쵸?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기에다가 사전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사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두 번째 낱말 사전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침 2와 부침 3번 자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요거 부침 2번을 이렇게 뜯고요. 그 다음에 접는데요. 여기 이 선은요. 이쪽 방향으로 안쪽으로 접고요. 그 다음에 이 점선은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요게 약간 아코디언 북처럼 그렇게 되겠죠. 요렇게 접고요. 우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안으로 다시 바깥으로 요 선은 안쪽으로 요렇게 접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침 3번을 준비합니다. 이 종이는요 우선 각각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부침 3번에 카드를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보라 색깔 4장, 그 다음에 이 분홍 색깔 2장이 나오는데요. 요거를요 각각의 색깔에 맞게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풀칠하는 곳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겠죠. 네, 색깔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뭐 요렇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풀칠을 해서 이제 붙여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풀칠을 하기 전에요. 먼저 여기에다가 각각의 낱말과 그 뜻을 한번 적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붙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요. 선생님이 낱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 보라색 종이 있잖아요. 이 보라색 카드는요. 여기 이 부분에 이 낱말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방향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 낱말을 적어보고 여기에다가 뜻을 적어야겠죠. 그런데 이 분홍색 종이는요, 반대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 낱말을 적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낱말사전 다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그러면은요, 우리 221쪽 같이 한번 볼게요. 사에서 만든 나만의 낱말사전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낱말사전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줘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만든 낱말사전을 살펴보고 특징을 정리해보세요.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은요, 어떤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다, 이거를 적을 순 없겠지만, 네, 선생님이요, 친구들이 다양하게 만든다면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예시로 적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낱말을 차례대로 잘 정리했다. 네, 이런 것들 중요하죠. 낱말의 순서 중요하고요. 낱말 뜻풀이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좋다. 네, 이렇게 그림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낱말을 비슷한 종류별로 분류해 놓았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낱말의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함께 정리해 놓는 것. 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나만의 낱말 사전을 알차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22쪽 넘어가 볼게요. 222쪽입니다. 친구들이 만든 낱말 사전을 보고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낱말 사전을 한번 전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낱말 사전을 골라 좋은 점을 정리해 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의 다양한 낱말 사전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새로운 사전을 더 생각해 보고요. 이 활동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길 바라고요. 우리는요 223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3쪽의 되돌아보기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그 낱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는데요. 이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하지요. 그것도 새끼를 일정 기간 몸속에서 키워 내보낸 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동물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라는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 나왔던 문장이네요. 그때 이 엄연이라는 말 우리가 찾아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낱말의 뜻을 한번 찾아서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엄연이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각자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이 엄연이라는 낱말의 뜻은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다른 말로는 명백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요. 왜 엄연이라는 말이 쓰였냐면 우리가 보통 인간은 동물에 속한다는 것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고 인간이 동물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렇게 엄연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요. 인간도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독도요. 엄연히 우리 땅 맞지요. 하지만 일본은요. 시시때때로 독도를 탐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엄연히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엄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여기 볼게요. 생활 속으로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사회 시간에 어려운 낱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 사전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사회 시간에 어려운 낱말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사실 잘은 모르는 낱말들, 확실하게 모르는 낱말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꼭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실험 보고서에 어떤 낱말을 써야 할지 모를 때, 네, 요렇게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나 뭔가 전문 분야의 용어들이 나온다. 이럴 때도 사전을 꼭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사전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네, 낱말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도 사전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것들 많잖아요. 혼동해서 쓰는 말들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전을 꼭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어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 요 8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